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예, 경남 창원 성산구 출신 민주당 허성무 의원입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 이유에 대하여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박수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아찔한 인식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은 박수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대접받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회가 박수치기를 바랬다면 박수 받을 만큼 국정을 잘 운영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국민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박수치지 않고 악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칭송하고 박수치고 악수하는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통예산, 세수결산 중독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윤 정부가 편성한 세 번째 예산안입니다.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른 23년, 24년 90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으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과 강요들은 건전한 재정을 지켰다고 정신승리를 주문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이 예산 편성 불통으로 점연된 것 같습니다. 23년과 24년 두 분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연속 이루어지면서 재정정책 문외한들조차도 이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고민의 흔적도 시도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22년 임기 첫 해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와 초부자 감세 그리고 역대급 반복되는 세수 결수는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닌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핑계이며 정부의 세법 개정 추계는 의도된 가소 추계임이 분명합니다. 건전재정 유지, 미래세대 부담 불가라는 미사역으로 포장된 국민 기만 예산 편성입니다. 강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 원칙 없는 R&D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전재정을 지켜온 윤 정부도 오락가락 원칙 없는 예산 편성에 너그러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R&D 예산입니다. 작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작년 31조 1천억 대비 4조 6천억, 16.6%가 올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의 내피셜 그리고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아 올린 대한민국 R&D 생태계가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일부 연구진들은 연구실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두뇌 유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3.2조 원, 11.8%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만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가 해결이 되었나요? 해결이 되어서 다시 정액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화자찬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올해 최상목 부총리님, 올해 R&D 예산 삭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삭감하고 내년 R&D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서 정액하신 건가요? 그리고 나눠먹기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그리고 나눠먹기는 뭐였습니까 도대체? 답변 원하시는 거죠? 예,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네, 24년도 얘기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가의 그 R&D가 20조에서 30조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4년 만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계에서도 부총님, 네네.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시. 그리고 거기에는 뭐 다른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갈라 먹기, 나눠 먹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원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기 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아니요. 네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갈라 먹기, 나눠 먹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했고 이번엔 다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복원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눠 먹기, 갈라 먹기 주범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처리했기에 다시 그러면 해결했기에 이렇게 복원시킨답니까? 그리고 복원했지만은 그 전년도의 큰 삭감 때문에 일부가 복원된 것이고 2023년에 비하면은 복원도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점을 물은 거고요. 그럼 딱 한마디로 뭔가 어떤 나눠먹기, 갈라먹기를 처단했고 처리했고 사법 처리했고 해결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다. 뭐 한마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도 알아들을 수 아니요, 있는. 국가 R&D 예산을 29조가 넘는 R&D 예산에 대한 저희가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한 말씀으로 누가 주범이냐고 그렇게 상징적인 거 하나라도 찾아냈어야 되는 거 상징적인 아닙니까? 걸로 답변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네네. 총리님, 널뛰기 R&D 감액과 정액, 그리고 R&D 생태계 파괴, 그리고 한국을 등지고 떠난 연구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그 전 세계가 R&D 관련해서 고민하는 거는 투입하는 물량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모든 나라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2019년부터 23년 4년 동안에 그 전에 11년간에 늘렸던 규모가 10조 원이 같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10조 원을 늘렸는데 사업은 엄청 파편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과제 수가 그러니까 5만 개에서 7만 6천. 총리님께서는 뭐 잘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국 효율적이고 그 좋은 R&D 제도가 되기 위해서 총리님 말씀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다. 네. 그거를 누구나 다 고치는 동의하는 말이고 과정에 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개라도 국민들이 공감할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럴 때 그게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효용감도 높아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지방시대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23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진두지휘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률이 2년 연속 10%입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23년에도 13%, 24년에는 19%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44.8%가 삭감까지 됐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깡통 지방시대입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말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그 위원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물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까지 한 걸 보면은 구호와는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둘째, 쪼그라드는 지역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정신없이 늘뛰게 하는 동안 지역 R&D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R&D 예산인 강소 특구 예산의 경우 21년 국비 600억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2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정 특구수가 늘어나면서 개소당 지원금이 2020년 국비 52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러 지방에 강소 연구 특구가 있습니다. 이 특구가 갈수록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구 개수가 늘어나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R&D가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역차별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거겠죠.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창원의 그린벨트 해제, 전면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 번 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하신 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역 개발 그때 민생 토론회 내용은 시도에 할당되어 있는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 개발에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급 해지를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예,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리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창원 지역에서 불구하고 많은 물량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도청이나 시청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토부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내지는 완강하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되살펴 보겠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저는 공약에 장관님, 따라서 예. 대통령이 약속한 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그걸- 열심히 하고 그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건 장관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시청 공무원들이 만약에 저희 부에 도청 대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이나 도청 공무원들 저희 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이거 창원만 하도록 전국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장할 때도 끊임없이 요청하고 국토연구원에 과제도 맡기고 다 했습니다만은 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같은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주시기 창원 바랍니다. 지역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무책임한 영유아 보육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 삶은 그리고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 비전 없다며 건전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영유아 유보 통합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엔 단 한 푼도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국가 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려는 꼼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꼼수의 이면에는 학생 수 감소의 논리가 있습니다. 살림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교사 수가 줄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행정 직원의 숫자도 갑자기 줄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교실의 전구를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학생들의 먹는 급식비 일부만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급식비도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숫자 놀이로 학생 수가 줄어들니 알아서 영유아 보육시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키라는 말입니까? 교육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유보 토막은 하지만 예산 지원은 못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논리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교육 포기재정입니다. 총리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불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불가, 이 모든 것이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우선 첫째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그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3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그 무슨 플래카드를 붙인 거를 제가 봤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거는 정말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예. 제가 여기서 드리고요. 이것은 다만 재원을 어디가 좀 더 하는 것이 적절하고 여유가 있느냐 하는 거를 따져서 3년 전에 결정한 거를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총리님, 그 말씀은
우리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일부 당에서 그런데 지금 일부 당에서 이거를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 교육청이 너무나 많은 걸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실제로 건전 재정을 위해서 내려줘야 될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주지 않음으로써 또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지방의 파탄, 교육의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도 좋지만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 장관님,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님께 거부권 행사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고교 무상 교육이 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몰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그 법안 통과 당시에 이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원칙은 이게 이제 지방 교육 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일단 일몰로 그렇게 이제 법안이 예. 통과된 거고요. 이제 그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지방 교육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 추계를 해봤습니다. 해보면 정부 추계가 지금 안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난 2년간 적자 난 것도 추계가 안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뭐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합리적인 추계를 근거로 정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이 다시 통과되어서 기간이 연장되면은 그러면 거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는 분명한 입장이 아직 없다는 말씀으로 아니요, 알고 저희가 뭐 국회에서 최대한 좀 교육부의 입장을 좀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으로도 충분히 무상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친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근거옥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만큼은 예외입니다. 수련이 등 의료 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291억 원에서 내년에는 3,922억 원으로 1,246%가 증가합니다. 정부 재정, 특히 재량 지출이 0.8%가 밖에 안 되는 점에서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예산 증가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전공의 9,038명에게 1인당 3,2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지금의 의정 갈등을 만들어 전공의들을 병원으로 다 몰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면서 1인당 3,2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면 복지부 장관께서는 이거 과연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집행하겠습니까? 집행 가능한 금액이고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의대 증원이나 지금 의료 공백 이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사업입니다. PPT 예 강조되었지만 그때는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대통령께서 저질러 놓은 거 수습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집행도 안 되면 어떡하실랍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예,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여야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28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 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흥청망청입니다. 병원을 떠난 의료진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중증 응급 환자 비상진료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2월부터 7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4,62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면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5개월 만에 지금 4천억이 넘는 4,600억이 되는 돈을 썼는데요. 네. 물론 이제 사태가 발생하니까 수습하려고 썼죠. 그럼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느끼기에는 안 써도 될 돈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5개월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5개월이 또 남았는데 지금도 지출하고 계시죠?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1조 원에 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전 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지금 재정 운영 방향하고 맞습니까?
건보 재정은 지금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의 지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의 건전 재정성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이러한 그 비상 알겠습니다. 진료 지출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론이죠. 지출이라는 것을 그 정도는 강조합니다. 저희들도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돈을 안 써도 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도 많이 썼어요. 예, 예비비도 지금 1,541억이나 썼습니다. 이 갈등 수습을 위해서. 예. 이 예비비도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번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영유아 교육과 고교 무상 교육을 내팽개친 미래 세대를 포기한 무책임한 예산안입니다.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로 삭감한 R&D 예산을 1년 만에 회복시키며 최대 규모 증액이라고 홍보하는 오락가락 원칙 없는 예산입니다. 대통령의 고집불통이나 사고 수습을 위해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쓰지 못할 수립 예산을 편성하며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수천억 쓰는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 예산안입니다.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한 대한민국이지만 탄소 국경세, BPP 등 새로운 환경 무역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출 포기 예산입니다. 도대체 내년 예산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도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마이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육성이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네, 과기장 통보 장관입니다. 예. 예, 방금 허성모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답변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셨었나요? 계속 말씀을 국가 R&D 네, 예산의 보건 그거는 또 그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시는 건 그렇고요. 질의하신 과정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